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가리켜서 흔히 7포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뭐 결혼과 연애, 친구 등등 이 취업이 힘드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신조어가 탄생을 했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요. 대학 시절의 이성 교제가 취업 준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교제를 하면서도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같은 취업 준비에 별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사람 나름이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나름일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취업 시장의 핫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 이슈 핫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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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으셨고요? 기억나는 일이 없네요. 늘 취재하느라 바쁘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입니다. 네,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 3개의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기업 탐방, 청년 창업, 라이벌. 다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맨 먼저 청년 창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청년 창업이 최근에 좀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 할 정도로 창업 이런 지원책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창업하는 비율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청년 창업 그중에서도 좀 레드오션을 뛰어드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취업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창업으로 눈 돌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하세요. 꾸준히 이제 창업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 좀 오래 가는 편인데 지난 5월에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창업을 고려해 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25.3%,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다는 응답이 6.3%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 지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고려한다. 취업이 어려워서 말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창업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37%가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가 7.7%였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8.9% 정도로 좀 막연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선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이유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막연히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창업들을 희망하고 있던가요? 네, 앞선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신사업 위주, ICT 위주의 혁신형 창업보다는 이제 생계형 창업을 응답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응답자의 48.7%가 정부, 지자체 등 이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IT 기반 창업보다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같은 일반 서비스업을 선호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뭐 두 번째로 조사한 그 경제정보센터 설문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나 뭐 커피 전문점을 27.9%가 선호를 하고 있었고요. 고깃집이나 치킨집 같은 일반 음식점도 17.8%로 뒤를 이었습니다. 뭐 이제 반면에 말씀드렸던 IT 개발이나 앱 개발 쪽은 이제 각각 5%나 4.8%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조사 결과만 보면은 얼핏 중장년층의 창업 희망 분야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지면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지면서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청년들 보고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도전 정신이 없다. 왜 새로운 것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만 탓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창업 자격
자금이 가장 문제 있는데요. 아무리 소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험이나 이미 자본이나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쌓이지 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이제 50.7% 정도가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창업 자금 부족하다, 그리고 뭐 초기 운영 자금 확보가 어렵다라고 답을 했고요. 뭐 창업 실패 이후에도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재기를 할 수가 없는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재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안정적인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경험이나 자본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 창업은 특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취업의 해결책으로 창업이다, 뭐 고용 창출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기만, 그러니까 내세우기만 할 뿐이지 제대로 이제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창업 이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창업 현장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 노하우가 저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키워온 노하우가 그 전공 지식이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갖고 온 뭐 그런 자기만의 마케팅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건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망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숨은 1인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IT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두손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종이 옷걸이를 만들어서 그 옷걸이에 광고를 심는 이 수익 구조로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미 유명해진 서울 북촌 골목에 가면 인력거 있잖아요. 예, 그 청년분들 열심히 하시던데. 아띠 인력거라고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또 사실 IT나 뭐 첨단이나 뭐 혁신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에 1인치를 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 2010년도 정도에 이제 퍼플오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퍼플오션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 레드오션에 그리고 블루오션이 있잖아요. 섞어서? 네, 이게 적절히 섞이면 퍼플오션이 되는 건데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퍼플오션을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취업 대신 창업을 굳이 선택을 하려 하신다면 좀 완벽한 준비와 함께 어떤 실패 이후의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을 해놓고 나서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기업 탐방과 라이벌 중에서 기업 탐방,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 이도희 기자가 실제로 기업을 다녀오셨죠? 네, 제가 그 요즘 대세 1인 방송이 대세잖아요. 1인 방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에 그 판교 사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몰랐던 기업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아프리카 TV 하면 흔히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개인 방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실 아프리카 TV의 창립 연도가 1996년이에요. 그 90년대에 한창 PC 통신이 막 발달을 하면서 당시 국내 3대 PC 통신이 있었다고 해요. 하이텔, 천리안, 그리고 나우누리 3개인데요. 이 중에 그 나우누리를 운영했던 나우콤이 바로 아프리카 TV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는 나우콤이라는 PC 통신으로 한창 좀 성장세를 가지다가 중간에 그 데이터 공유 서비스, 또 요즘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클럽박스랑 PD박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같이 아프리카 TV의 전신인 나우콤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좀 지나면서 인터넷 사업이 좀 그 정체기에 이르면서
이제 그 나우콤에서 2013년에 아프리카 TV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금의 그런 개인 서비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좀 주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TV 월 사용자가 80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하루에 동시 방송되는 채널이 최고 한 7,00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또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 기업하고는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일단 아프리카 TV가 그 전체 빌딩에 한 3개층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층에 이제 회의실이 있는데 그 처음에 방문한 곳이 바로 이 회의실이었어요. 네. 근데 그 회의실 앞에 그 BJ라고 요즘 아프리카 TV의 그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BJ라고 불리는 MC들 쉽게 말해서. 그 BJ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회의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실을 뭐 몇 호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BJ 대정령방으로 가자, 뭐 BJ 최군 방에서 오늘 회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의 BJ들 이름을 자연스럽게 좀 직원들이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자체도 본인의 닉네임이 있어요. 지금 방송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만났던 홍보팀 대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리라고 안 부르고 그분 닉네임이 홍보요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직원들이 홍보요정님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지켜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와 회사 분위기가 참 흡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무 환경도 어떻게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근무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기업은 8시간 근무제잖아요. 네네. 근데 아프리카 TV는 7시간으로 1시간이 좀 적어요. 그 대신에 남은 1시간을 자기 개발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스포츠 쪽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늦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져서 네. 야근조를 운영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직원들은 하루 7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휴방이에요. 예. 이 휴방 같은 경우는 BJ들이 방송을 쉴 때를 휴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용을 해와서 이제 카페테리아에 올 6월에 뭐 보드게임이나 안마기나 뭐 커피 머신 같은 걸 좀 구비를 해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업의 특성상 방송국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 방송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보통 BJ들 같은 경우는 집이나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들고 자유롭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원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무료로 이제 요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스튜디오가 지금 아프리카 TV가 그러니까 4곳이 있는데 이 안에는 그 이제 대형 모니터랑 카메라 그리고 음향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크로마키 벽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그 배경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로 그 스포츠 중계 BJ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죠. 그 정수근 해설위원의 뭐 수근수근 TV 그리고 이병헌 해설위원의 상남자 TV 이런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방송들이 현재 여기서 촬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요.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들이 이 사옥 내에서 또 진행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사실 또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가 무척 중요할 텐데 직접 만나 보셨나요? 이 얼마 전에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신입사원 채용이 어떻게 되죠? 그 신입사원 지금 이번에 공채가 막 이번 달 그 7월 초에 이제 최종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서 한 15명 정도를 채용을 했는데 서류 지원자가 1,3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40-50명이 최종 3차 면접 티켓을 받았는데 신입 초봉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3천만 원 초반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채용 전형은 1차 그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중간에 BJ 전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면접 순인데요. 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채용 관련 특이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설명회를 그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를 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1차 면접에 있는 그 면접 전형들을 직접 지원자가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게 한 건데 그 1차 면접 안에는 뭐 토론 면접, 그리고 PT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 중에 지원자들이 본인의 강점을 잘 내세울 수 있는 면접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번에는 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 토론이냐 PT냐 집단 면접이냐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게 했다. 네네. 와, 굉장히 좀 파격적이면서도 네, 우리 지원자들의 귀를 좀 솔깃하게 할 만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BJ 전형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BJ 전형? 네, 그 BJ 전형이 면접 2개 사이에 있는 건데 비더 BJ라고 해서
네. 지원자가 직접 BJ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하는 건데 어허. 뭐 먹방, 요즘 많이 대세죠. 먹방이나 직접 예. 그 자기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달리기방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연애 상담을 해주는 연애 상담방이나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많이 이제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에는 일반 유저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고 또 면접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채팅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면접관들은 대신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유저인 것처럼 해서 뭐 별풍선을 쏜다든가 춤을 춰보라고 미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운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좀 했던 게 그러니까 뭐 그 지원자들이 뭐 아프리카 TV를 즐기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직접 본인이 BJ가 돼보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TV의 서비스에 어떤 점이 좀 개선이 필요하더라,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를 몸소 체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용 담당자나 직접 지원자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되는 그런 전형이었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BJ를 뽑는 전형은 아니었고 아프리카 네. TV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거쳐야 할 그런 중요한 하지만 또 독특한 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자체가 참 재미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면접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차별화가 돼 있나요? 네, 복장은 자율복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고 오는 지원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차 면접 주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 실무를 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회사 직접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가 뭐 10년 뒤에 10년 안에 더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또 이제 기존의 남성 위주 이제 고객들이 많은데 이런 남성 위주의 콘텐츠를 고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새롭게 뭐 여성 고객을 조금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좀 실무에 접목시킨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참 지원자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부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미디어 사업부예요. 이제 미디어 사업부는 이름 그대로 그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좀 많이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제작을 했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낳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나까지 좀 그렇게 삼박자를 이뤄서 제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었다고 뭐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 TV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그렇다면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인재상을 한 줄로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소통하고 참여하고 공감하며 오너십을 가진 인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 TV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은데요. 또 이제 면접 때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보통 판단 기준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본인의 개성을 좀 어필을 하면 이 지원자를 조금 더 생각을 오래 해보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개성을 어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인사 담당자께서 조언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저도 참 개인적으로 즐겨보고 별 풍선도 많이 날리곤 하는데 뭐 기억 남는 아프리카 TV 방송 있으면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우리 김은진 기자도 종종 보세요? 저는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자취하던 시절에 네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요.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 지상파 방송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저작권 그 제재가 없었을 땐 하루 종일 뭐 무한도전 맞아요,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 나왔었거든요. 네. 집에 가면 그걸 보는 게 낙이었죠. 맞아요. 또 우리 또 젊은 세대들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선사하는 게 이 아프리카 TV인데 이도희 기자도 뭐 취재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TV에 좀 즐겨보는 방송이 있으세요? 저는 즐겨보진 않았는데 네. 원래 평소에 야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취재 때 그 안에 야구 관련 콘텐츠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끝나고 이제는 방송 끝나고 네.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직접 우리 이도희 기자와 함께 기업 탐방을 다녀온 학생분들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업 탐방에 참가했던 신은진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안 우리 들리세요? 신은진 학생, 아프리카 TV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되게 아프리카 TV 그 다양한 콘텐츠만큼 회사도 되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유독 또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좀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회사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근무 환경 내지 좀 편안한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부러우셨어요? 아니면은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위계질서 잡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자유로운 분위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 취준생 입장에서는 제 능력을 좀 잘 보여주면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크게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도희 기자도 직접 또 우리 이 학생에게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죠? 네, 예. 네. 은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혹시 그 이번 기업 탐방이 좀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기업 탐방이 처음이었는데 직접 방문해 보면서 그 기업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아직 2학년이어서 취업에 대해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인사개발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와 같은 면이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이번 또 여름방학인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제2외국어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방학에는 스페인어 기본기를 좀 다져두려고 지금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방학 때 계획하신 부분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고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꼭 성공 취업하기를 저희 잡매거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프리카 TV에 관련해서 기업 탐방 다녀온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가 남았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예. 어떤 내용이죠, 김은진 기자? 그 취업 준비생들이 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마지막에 지원서를 넣을 때 같은 업종에 다른 기업에 있을 때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종에 있어서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호텔신라 그리고 뭐 호텔 롯데 라이벌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호텔계의 양대 산맥 라이벌과도 같은 기업을 간략하게나마 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호텔 상반기 채용은 이미 끝이 났죠? 네, 이미 지난 4월에 이제 객실 관리, 시설 그리고 재무 부분 등에 대해서 이미 채용이 끝났는데요. 네. 그래서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지난 5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호텔 조리 부문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롯데에서는 이제 스펙테클 오디션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 오디션을 통해서 6월 말에 이제 최종 합격자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디션 면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특별한 특이 전형들이 많았죠? 네, 이미 채용 공채가 지나긴 네. 했지만 인턴이나 경력 사원은 지금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아시다시피 올해 신입 공채 입사 지원서에서 사진이나 SNS 계정 등 이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학 점수 그리고 IT 활용 능력, 수상 경력 이런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모두 없앴잖아요. 그래서 스펙 대신 실무 능력만으로 신입 인턴 사원을 뽑는 이제 스펙테클 오디션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서류 접수를 할 때 이메일이나 주소, 연락처 이런 기본 정보만 적고 계열사별로 이제 제시된 직무 관련 이제 주제에 대한 기획서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을 했는데요. 특이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전형인데 호텔 롯데는 이제 셰프의 길을 걷게 된 동기, 특정 조리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면접도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6월 중순에 자체 요리 대회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조리 실력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시에 인성 면접과 임원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이 된 신입사원들의 근무 환경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균 급여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 급여액은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4,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속 연수는 평균 12.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취업 포털 링크루트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초임이 4,50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신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라 호텔도 특별한 전형 방식이 있었죠? 네, 지난 5월 말에 이제 신입 채용을 완료를 했는데요. 공채 외에도 뭐 전문직이나 뭐 경력 사원들은 상시 채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신입 사원, 그러니까 호텔, 면세점 그리고 뭐 스포츠 클럽의 경우에는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라 호텔이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인재와 채용, 뭐 4급 신입 채용 란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프론트 분야 지원자의 경우에는 원어민 수준의 어학 능력이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어학 실기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조리나 스포츠 강사 부분에서도 실기 테스트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식음료 부문 인력 중에서 우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서비스 드림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드림팀은 쉽게 생각하시기에 이제 사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교육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1년 동안 어학교육, 그리고 뭐 VIP 서비스 실무, 그리고 인성교육 등을 1년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라 호텔의 전형 방식 살펴봤고, 역시나 신라 호텔의 근무 환경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호텔 신라도 뭐 호텔 롯데랑 뭐 급여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사 결과 이제 4,5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 평균 근속 연수가 좀 5년 정도 낮은 7.1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인크루트에 따르면 뭐 대졸 초임은 4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급여액을 입력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은 이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호텔계의 양대 산맥, 호텔 신라 그리고 또 롯데 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준비 중이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핫 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